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 제극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의욕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 제극이란 글자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제극인이란 이 인성이라는 이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존재에게 재성이라는 그런 존재가 현실을 인식시키는 그런 상황을 이 제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인성에게 현실은 이래하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재성의 역할, 즉 이것이 제극인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선 이 제극이란 글자는 글자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이 재성이 무엇인지 이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극인이라는 글자 중에 제라는 것은 우리가 왜 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관, 정인, 편관, 편인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정제와 편제 이 두 가지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뭐 재복이 있느니 재물복이 있느니 할 때 그 재자가 바로 이 재성을 의미하는 재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어쨌든 이 재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과 재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돈과 재물로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재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이란 것은 일간인 내가 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나에게 극을 받는 존재. 여기서 극을 하고 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재성은 일간인 나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다수의 것들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것, 내 땅, 내 환경, 내 소유물, 내 돈. 어쨌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재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또한 재성은 감성적이기보다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매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현실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는 남자에게는 여자, 즉 아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을 당하는 입장의 인성은 어떤 글자일까요? 인성은 기본적으로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의 일간이라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해주는 이 수가 나에게는 인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내 일간이 화라면 화를 목생화해주는 이 목이 바로 나에게는 인성이 되는 겁니다. 일간이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를 생해주는 존재니까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성이란 것은 성품이고 태도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마땅해야 할 생활 양식인 마음이고 단순히 가지고 태어난 품성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교육되어지고 학습되어진 품성, 인격을 추구하는 오행이고 글자입니다. 사람들과의 공감이고 꿈이고 감성이고 올바른 행동 양식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 쓰는 용어 중에서 인품이 반듯하다, 인성이 훌륭하다, 인성이 매우 어떤 그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글자와 한자로 쓰는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뜻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성이란 것은 일간인 나에게 지식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뒷받침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성으로 가장 대표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 어떤 자격증, 지식, 지능, 어떤 성향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재성과 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재성과 인성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관계이고 이것을 우리는 제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극을 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같은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 이 재성과 인성의 힘이 비슷한 경우라면 인성이 조금 허황된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재성이라는 것이 와서 이 인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정신 차리고 꿈깨. 좀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인성에게 현실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극인입니다. 또 재성이 지나치게 현실, 물질, 즉 소유에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일 때 인성은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정신적인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 정신적인 그런 행복감이 충족될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이라는 것은 모두 나쁜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오행과 십성이 그러하듯이 이 재성과 인성의 극은 적절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 강하다 못해 지나치게 강해서 이 인성을 극하다 못해 아예 기도무벽에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간인 내가 인성으로부터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인성이란 것이 재성에 눌려가지고 아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간인 내가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일간인 내가 재성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십성과의 관계도 있지만 굳이 이 재성과 인성과 일간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진 이 재성에게 눌려서 아예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었을 때 인성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인성의 역할, 즉 예를 들면 나의 인격을 높이는 일, 공부하는 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손익과 좀 떠나서 잘 맺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일 등등 이런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너무 강해져서 인성을 억눌러 버리게 되면 그 재성 특유의 본능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 돼서 돈 하는 말을 달고 살게 되고 내 것, 내 소유 이것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관계를 맺어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자신의 전화 기록에서 제외시켜버리죠. 반대로 이 재성에 비해서 인성이 지나치게 강할 때 이럴 때는 일간인 내가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니까 무슨 일에든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지나치죠. 현실을 좀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이나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조언 같은 것은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섣부른 감정적인 결단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이는 인성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재성이 지나치게 약해진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대표가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발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참모들이나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기 일쑤여서 자기의 말만 옳다고 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거기에 옳은 말을 하는 참모들은 잘라버리고 자기 뜻대로만 일을 벌리다가 회사를 위험에 처하게도 만들고 위험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쉽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죠. 이것이 바로 재성이 약하고 인성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제극인의 모습입니다. 재성이 제대로 인성을 극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또한 모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제극인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서로를 견제하고 도와주면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지나치게 약해지면 나머지 4가지의 오행이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주를 살펴봐서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약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오행 모두가 괴로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과 인성이 서로 힘이 적당하고 그럴 때 인성이 조금 비현실적인 사고를 할 때 재성이 가서 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성은 재성으로부터 그 현실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 제극인을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 것인데 남자의 사주에 이 재성이라는 것은 여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사귀는 여자보다는 아내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주에 있어서 일간, 즉 남성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 와이프인 재성이 어머니인 인성을 극하는 구조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쩌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주에서도 이미 인정되어지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인성이 재성보다 강하면 내 처인 와이프가 피곤해질 것이고 재성이 인성보다 강하면 시어머니가 피곤해지게 되겠죠. 조금은 억지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